더 이상 국대에 부르지 마. 손흥민. 9월 소집 명단 보고 분노. 정몽규 회장이 홍명보 감독과의 계약 긴급 해지하기로 결정한 이유. 23명 선수 월드컵 예선 출전 거부.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취임 이후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과 관련한 논란과 대표팀 운영 방향, 목표 등을 자세히 밝혔다. 직접 발표 내용을 준비해왔다고 밝힌 홍 감독은 그동안 여러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특히 K리그 팬들에게는 무거운 마음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면서 시즌 도중 울산 HD 감독직을 떠난 점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비판도 겸허히 수용하겠다.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건 대표팀의 성장과 발전을 이뤄내는 것밖에 없다. 매우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며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홍 감독은 당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제 집으로 찾아왔고 상당히 긴 시간 대화를 나눴다. 이 이사는 한국 대표팀의 철학을 말하며 저에게 의견을 물었고 축구 철학과 대표팀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이 이사가 감독직을 제안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현재 대표팀은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다.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협회 전무이사로 경험해보기도 했지만 유소년 발굴이 한국 축구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면서 리그 또한 중요하다. 대표팀뿐만 아니라 리그도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감독은 존중 책임 대화 헌신을 대표팀 철학으로 강조하며 공을 소유하고 주도적인 축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축구는 팀 스포츠다. 앞만 보고 가겠다. 비판을 향한 목소리 또한 잘 듣겠다. 대표팀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 고 호소했다.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홍 감독은 주장 손흥민과 김민재, 이재성 등 해외파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홍 감독은 감독으로서 팀 운영 방식에 대해 들었고 팀에 어떤 점을 바라는지에 대해서도 대화했다. 저 또한 저만의 운영 방식을 얘기했고 선수들도 공감했다고 언급했다. 또 계속해서 거절 의사를 밝히다 감독직을 맡기로 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지난 카타르 월드컵과 아시안컵 도중 나타난 문제에 대해 이 이사가 안타까워했고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보다 훌륭한 인물이 감독이 될 수 있었으나 제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해 맡기로 했다고 답했다. 10년 전이 국가대표 감독직과 현재를 비교해달라는 부탁에는 당시엔 실패가 맞다. 제가 잘 아는 선수들만 뽑았다는 비판도 동의한다. 당신은 리그에서 부각되는 선수들만 뽑다 보니 팀의 헌신과 희생을 하는 선수들에 대해선 잘 몰랐다. 고 고개 숙였다. 어떤 리더십을 원하냐는 질문엔 저는 수평적인 관계를 좋아한다. 딱딱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지만 카리스마는 제 특징 중 하나일 뿐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팀이다. 팀의 문화와 정체성이 있어야 강한 팀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감독은 현재 주장을 맡고 있는 손흥민에게 강한 신뢰를 보내며 시간이 별로 없기도 하고 큰 변화를 줄 수도 없다. 때문에 앞으로도 주장은 손흥민이 맡을 것이다. 지금껏 잘 해오던 역할이다. 하지만 너무 많은 부담은 주지 않으려 한다. 경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발간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자서전과 관련해서도 과거 2020년 7월쯤에 저한테 협회장 자리를 권유하신 적은 있다. 하지만 저는 감독이 더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었다. 그리고 이번 감독 선임 때는 전혀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만간 코치진 구성을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홍 감독의 복귀 무대는 오는 9월 5일 팔레스타인과의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첫 경기가 될 전망이다. 2. 손흥민 이강인 싸움 왜 내 잘못인가? 클린스만 또 망언, 대한축구협회 저격까지. 한국 국가대표팀으로부터 경질당한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독일 매체와 인터뷰에서 또 경질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한 발언을 해 화제다. 독일 매체 트랜스퍼마르크트가 클린스만 전 감독과 진행한 인터뷰 3부 중 2부를 31일 한국 시간 공개했는데 여기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우린 한국에 몇 년 만에 큰 성공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시안컵 우승 실패 책임을 손흥민과 이강인에게 돌렸다. 클린스만은
한국에서 한 해는 위대하고 교훈적인 인생 경험이었다. 고 입을 연 뒤 우린 경이로운 엄적을 해냈다. 아시안컵 준결승전을 치르기 전까지 13경기 무패를 달렸다. 고 했다. 이어 경기 전날 선수 2명, 손흥민과 이강인이 서로에게 달려들어 폭력을 휘둘렀다. 그러면서 팀 스피릿이 무너졌다. 그 결과 우린 준결승전에서 요르단에 졌다. 이에 대해 코칭 스태프가 비난을 받았지만 우린 이 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고 억울해했다. 계속해서 한국 문화에서 이것, 하극상은 절대 금물이다. 그래서 나는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었다. 며 우린 그들, 한국에게 몇 년 만에 가장 큰 성공을 알려줬다. 1년 만에 절대 죽지 않는다. 는 마음가짐을 쌓았다. 우린 모든 것을 매우 세밀하게 계획했다. 실제로 매우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는데 우리의 작업이 미디어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된 것이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한 이유 중 하나로 직업윤리를 꼬집었다는 질문엔 물론 대한축구협회는 이유를 제시해야 했다. 협회는 체면을 세우고 싶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코칭 스태프에게 떠넘긴 것이라며 나는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다. 다시 앞으로 나아갈 뿐이라고 대인배를 자청했다. 클린스만 감독 체제로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 나선 한국은 조별리그부터 졸전을 치렀다. 조 2위로 간신히 16강에 올랐고 16강 사우디아라비아, 8강 호주전을 벼랑 끝에서 살아났다. 두 경기 모두 상대의 선제 실점을 하고 탈락 위기에 몰렸다가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득점으로 살아났다. 연장 혈투 속의 승리에 투혼으로 포장됐으나 선수들에게 위존하는 축구로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결국 한국은 요르단과 준결승에서 0에서 2로 패해 우승 도전을 마감했다. 요르단을 상대로 유효 슈팅 0개의 치욕적인 결과를 냈다. 연장 120분 혈전을 연달아 치르고도 주전에게 크게 위존하는 운영을 보여준 클린스만 감독에 의해 선수들이 뛰지 못하는 상황에 다다르기도 했다. 아시안컵 성적 부진과 선수단 관리 실패 등으로 사퇴 여론이 일어나자 클린스만은 입국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사퇴 의사는 없다며 이런 감정적인 부분, 축구를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희로애락은 축구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16강전, 호주와의 8강전에서는 저희가 극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아마 많은 분이 행복해하셨을 것이다. 반대로 대회에서 이렇게 패배를 안고 돌아오고 탈락하게 되면 부정적인 여론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더 부정적으로 진짜 극단적인 발언들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고 했다. 이어 비판을 감수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게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이 팀이 옳은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고 밝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클린스만은 경질 이후 다른 독일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경질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다. 경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시안컵은 성공적인 결과라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한국에 불어넣었다. 라고 했다. 아시안컵 준결승 진출을 성공이라 여기는 건 클린스만 감독만이 아니다. 그의 오른팔로 전술 준비를 책임졌던 안드레아스 헤어초크 전 수석 코치는 오스트리아 매체 크로넨 자이퉁에 기고한 칼럼에서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후 나와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에서 계속 좋은 일을 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스포츠 측면에서 목표를 달성해 북중미 월드컵까지 갈 수 있었다. 며 정몽규 협회장도 우리를 계속 지지해줬으나 거센 압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했다. 계속해서 우승에 실패한 이유로 선수들을 지목했다. 헤어코치 전 수석코치 역시 선수들의 신경전이 내분으로 번지는 걸 관리하지 않고 방관했으면서도 4강을 앞두고 식당에서 벌어진 손흥민과 이강인의 감정적인 싸움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손흥민과 이강인이라는 톱스타들이 세대 갈등을 벌일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며 팀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싸움이었다. 나는 식당과 같은 훈련장이 아닌 곳에서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다. 몇 달 동안 공들인 부분이 불과 몇 분 만에 무너졌다. 라고 패인을 선수들에게 돌렸다.